일본은 처음 고구려였다. 마이너스 잊혀진 역사, 되살아나는 자부심. 일본은 처음 고구려였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낯설게 들리십니까? 어쩌면 너무 당당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렸던 역사의 진실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동아시아의 하늘을 호령하던 대륙의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들은 중국 대륙을 떨게 했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동방의 용이었습니다. 그 고구려가 동쪽 바다를 건넜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숨을 걸고 건너간 그곳에서 그들은 문자를 전하고 불교를 전하고 최첨단 기술과 찬란한 예술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은 그 터전 위에 훗날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조용히 묻혀있던 진실을 함께 되살려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발자취이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자부심의 기록입니다. 일본은 처음 고구려였다. 이제 그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기 5세기 한반도 북쪽 하늘에 고구려의 깃발이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제국은 만주벌판을 호령했고 요동반도를 차지했으며 한반도의 절반 이상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불교와 유교를 받아들여 고도의 정신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철기 제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성곽 축조 기술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냈습니다. 고분 벽화를 보십시오. 사신도의 화려함과 역동성은 오늘날 봐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바다 건너 일본 열도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곳은 아직 제대로 된 국가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여러 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야마토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불교도 몰랐으며 철기 제작 기술도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의 기술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갈등을 피해, 어떤 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또 어떤 이들은 외교 사절로서 공식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이 일본 열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놀라움과 환영으로 맞았습니다. 고구려인들이 가져온 지식과 기술은 그들이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문명 개척자였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제철 기술로 만든 칼과 창은 일본 열도에 있던 어떤 무기보다 우수했습니다. 성벽을 쌓았고 오늘날 일본의 많은 고대 성터를 발굴해 보면 고구려식 축성법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읽고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고 달력을 만드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불교를 전파했고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문자가 없던 일본에 처음으로 글을 알려준 것이 바로 고구려인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해낸 고구려인들의 이름은 대부분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업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손길은 일본 문명의 뿌리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첫 문명은 그렇게 고구려의 피와 땀과 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일본서기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낯익은 이름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고마 마이너스 이것은 고구려를 가리키는 일본식 발음입니다. 아야시 마이너스 대륙에서 건너온 시족을 말합니다. 도레인 마이너스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바로 고구려에서 건너간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일본 서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 황실의 건국과 초기 통치에 고구려인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마토 조정의 중요한 제사와 의식을 담당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도레인 출신이었습니다. 궁궐을 짓는 일도 그들이 맡았고 왕자들의 스승, 귀족들의 교사가 대부분 한반도에서 건너간 학자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천문학을 처음 전한 것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학자들이었습니다. 604년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역법도 백제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나라의 제사와 축제는 고구려식으로 바뀌었고 관복과 음악, 춤까지 모두 대륙의 방식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종합해보면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야마토 왕국의 초석은 사실상 고구려를 비롯한 한반도 문화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열도에도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라는 조직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문명이라 부를 만한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땅을 여행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쿄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사이타마현 고마라는 작은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고마 신사라는 신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사의 주신, 즉 모시는 주된 신이 고구려 왕자 약광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약광은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천여 명이 넘는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일본 조정은 이들을 받아들여 사이타마 지역에 정착시켰고 약광을 그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약광과 그가 이끈 고구려 사람들은 그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로를 만들고 농사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고마 신사만이 아닙니다. 일본 전역을 찾아보면 고마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이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고마가와 고마군, 고마초 등 여러 지역에 이런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교토에도 오사카에도 규슈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지명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저 오래된 이름이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라는 것을, 고구려인들이 피땀 흘려 개척한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고마 신사가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의 장소라는 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을 찾아가 참배를 합니다. 특히 입신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출세를 빌기 위해 참배하는 신사의 주인공이 바로 고구려 왕자입니다. 일본의 성씨들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마이 한같은 성씨들이 모두 고구려와 연관된 성씨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일본 인구의 상당 비율이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일본 각지에서 발굴되는 고대 유물들 중 상당수가 한반도, 특히 고구려 양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토기의 형태, 무덤의 구조, 철기의 제작 방식, 장신구의 디자인 등 전문가들이 보면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장인들이 일본에 남긴 것은 단순한 돌무더기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먼저 불교 사찰 건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호류사는 7세기 초에 백제에서 건너간 장인들이 주축이 되어 지었습니다. 그 기술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에 닿습니다. 호류사의 5층탑, 그 균형 잡힌 비율과 우아한 곡선, 정교한 결구 방식은 모두 한반도의 건축 기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제철 기술은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 칼과 창,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일본도의 원형이 이때 형성되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고구려식 갑옷의 특징도 일본 고대 갑옷에서 발견됩니다. 천문학과 역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달력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왕권의 정당성과 직결된 신성한 권한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고 이런 지식이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자기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구려 토기의 특징은 단단함과 세련됨이었습니다. 이런 제작 기법이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 고대 토기 스에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금속공예, 장신구 제작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도 전해졌습니다. 거문고로 대표되는 현악기 음악, 북과 징의 타악기, 음악 피리와 퉁소의 관악기 음악이 모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 궁중음악인 가구라와 북악구 중 상당 부분이 한반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특히 고마가쿠라고 불리는 음악은 이름 자체가 고구려 음악임을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였습니다. 한반도 출신 학자들이 일본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초기 지식인들의 스승은 대부분 한반도 출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체계도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율령체계, 관료제도, 호적제도와 토지제도가 모두 한반도의 제도를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첫 본격적인 수도였던 나라의 도시 구조도 고구려의 도시계획 기법을 참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인의 정신, 그 기백과 자존심이 함께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했던 고구려인의 자세, 작은 나라라도 정의롭게 살겠다는 기계,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런 정신적 유산이 일본 땅에도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이 역사를 잊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습니다. 승자는 역사를 쓰고 패자는 잊혀지는 법입니다. 둘째, 일본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원을 천손강림 신화로 신성화하면서 실제로 한반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희석시켰습니다.
셋째,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역사 연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되고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고 국제적인 학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잊혀졌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DNA 연구도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의 상당한 비율로 한반도 기원의 유전자가 섞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했고 지혜로웠으며 바다를 넘어 문명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의 혼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약자의 피 속에서 흐릅니다. 일본은 처음 고구려였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자존심의 복원입니다. 고구려의 혼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은 역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영광은 먼 전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마신사에 새겨진 약광의 이름, 일본 땅 곳곳에 남은 고마라는 지명, 호류사의 우아한 곡선, 일본 문화 깊숙이 스며든 한반도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민족의 후손입니다. 바다를 건너 새로운 문명을 일으킨 개척자들의 자손입니다. 그 자부심을 되찾을 때입니다. 일본은 처음 고구려였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당당하게, 우리 조상들처럼 지혜롭게, 우리 조상들처럼 개척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